안녕하세요. 화훼장식 기능사의 권호야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공부하신 거 잘 익히셨나요? 복습도 제대로 하셨나요? 예, 이번 시간에는 그 식물 재료의 그 형태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식물의 그 형태를 자세히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고요. 그리고 그 식물을 어떻게 이용이 되는지 용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그 식물의 재료, 그러한 도구, 식물을 취급하기 위한 재료나 도구는 어떻게 쓰이는지 그 방법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교과서를 통해서 제대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화훼를 보면 우선 꽃이 먼저 생각이 날 겁니다. 그래서 꽃의 구조를 먼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꽃의 구조를 보면 우선은 암술이 있죠. 그 다음에 수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꽃잎이 있고 꽃받침이 있는데요. 이렇게 모두 다 그 갖춰져 있는 것을 갖춘 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갖춘 꽃이란 암술, 수술, 꽃받침, 꽃잎 이 네 가지 요소를 각 가지고 갖춰져 있는 것을 갖춘 꽃이라고 하고 완전화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중에서도 한 가지라도 없으면 암술, 수술, 꽃잎, 꽃받침 중 하나라도 없으면 그것은 안 갖춘 꽃 내지는 못 갖춘 꽃이 되겠고요. 불완전화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꽃 중에서 한 꽃 안에 수술과 암술이 같이 피어 있는 것을 양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성화의 대표적인 것은 장미과 식물을 들 수가 있겠고요. 국화과 식물도 양성화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같이 있지 않은 꽃이 있죠. 그것을 단성화라고 하는데요. 단성화에는 암술과 수술이 다른 꽃에 있는 식물이기 때문에 자홍동주와 자홍이주로 나눕니다. 자홍동주라는 것은 암꽃과 수꽃이 한 그루에 있는 식물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박과식물이나 밤나무, 자작나무 등이 자홍동주에 속하고요. 자홍이주는 암꽃과 수꽃이 다른 그루에 있는 식물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은행나무죠. 은행나무는 그래서 암꽃과 수꽃이 다른 그루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나무와 암나무를 같이 옆에 놓고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또 버드나무가 있겠고요. 뽕나무, 옴나무, 울프레나무, 호랑가시는 자홍이주에 속합니다. 다음은 화서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화서라는 것은 꽃의 차례를 말합니다. 꽃의 차례인데 유한화서와 무한화서로 나눕니다. 무한화서라는 것은 꽃이 밑에서 위로 계속 피어나가는 화서이기 때문에 꽃이 위에는 봉오리가 있으면서 아래부터 피어가는 일반적인 꽃을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수상화서, 총상화서, 원추화서, 한방화서, 육수화서가 여기에 속하는데요. 이따 그림을 통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기로 하고요. 유한화서라는 것은 뭐냐면 정단부부터 피는 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장점이 위에서 먼저 피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죠. 그런 것들의 예는 취산화서, 기산화서, 단정화서, 산영화서가 있습니다.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수상화서라는 것은 수상이라는 게 이삭, 벼이삭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벼이삭처럼 핀다고 해서 수상화서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꽃가지에 꽃들이 벼이삭을 보면 어떻게 생겼어요? 꽃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죠. 그래서 하나의 잎자루가 없이 바로 그 몸 자체에 꽃이 붙어 있는 것을 수상화서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글라디올라스, 레아트리스, 프리지어, 보리를 생각하면 여러분 수상화서를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총상화서입니다. 총상화서는 꽃가지에 가지를 가진 작은 꽃들이 붙어 있습니다. 가지라고 하는 것은 꽃이 바로 달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길이를 가지고 가지가 달렸다가 거기에 꽃이 붙어 있는 경우를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맹문동, 델피니움, 금호초, 스토크, 덴드로비움, 금낭화, 나리류 대부분의 꽃들이 총상화서를 갖고 있는 꽃들이 아주 많습니다.
다음은 원추화서가 되겠는데요. 원추화서는 아까 총상화서가 분지로 더 피어 있는 것들을, 그래서 원추형을 나타내는 것을 원추화서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작은 꽃들이 총상화서에는 하나씩만 있던 것들이,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피어서 좀 무더기로 원추형을 이루는 것을 원추화서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플록스, 노루오줌, 아스틸베라고도 얘기하죠. 배롱나무, 그러한 꽃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삼방화서가 되겠는데요. 삼방화서는 다른 마대에서 자란 꽃이 위에서 봤을 때는 그냥 원형으로 배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꽃은 어서 줄기부터 피는 게 아니라 꽃대가 일단 하나는 길이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줄을 쳐져 있고, 아래에 분지가, 그러니까 서로 다른 길이로 나타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말을 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토풀입니다. 그리고 기린초, 층층이나무, 범나무, 마타리, 이런 꽃들이 삼방화서에 속합니다. 다음은 육수화서가 되겠습니다. 육수화서는 작은 꽃들이 모인 중축을 잎이 변한 화포, 불연포, 포엽,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이 포엽이라는 것은 꽃이 아니죠. 그 육수화서인 꽃을 싸고 있는 어떠한 그 잎인데요. 그것이 색깔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포엽이라고 합니다. 주로 이러한 것들이 있는, 포엽이 있는 그 꽃들의 종류가 천남성과에 속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육수화서라고 합니다. 육수화서는 보통 그 꽃 자루가 이렇게 방맹이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도깨비 방맹이처럼 생겨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렇게 뾰족 나온 그 방망이 같이 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이 꽃이고, 그 밑에 빨갛게 있는 그러한 잎이 그 색깔이 변해서 포엽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단정화서입니다. 단정화서는 꽃이 가지 끝에 한 송이만 피어요. 그래서 뭐 튤립이라든지 라난큐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 분지에서 피는 게 아니라 한 대에 한 송이만 피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설명한 거를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단정화가 있습니다. 단정화는 아까 설명했던 대로 한 줄기에 한 송이가 피어 있습니다. 두상화서는 그러니까 한 대에 이렇게 국화가를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꽃들이 이렇게 위에서 나란히 모여 있어서 형태를 원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을 두상화서라고 합니다. 수상화서는 줄기에 꽃이 바로 분지가 없이, 가지가 없이 바로바로 총총하게 붙어 있죠. 그래서 벼이삭처럼 생겼다고 해서 수상화서라고 하고요. 총상화서는 가지가 조금씩 달려 있죠. 가지가 달린 위에다가 꽃이 붙어 있으면서 위로 올라가는 꽃입니다. 그래서 총상화서라고 합니다. 글라디올라스 같은 게 있었죠. 자, 원추화서는 아까 얘기했던 그 총상화서가 여러 분지로 나눠서 전체적으로 원추형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원추화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산형화서와 산방화서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산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두 가지가 굉장히 혼돈이 되는 그런 용어이거든요. 산형화서라는 것은 뭐냐면 약간 우산쌀처럼 생겨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산처럼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잊어버리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한 그 대에 여러 그 분지들이 나와서 우산처럼 이렇게 펼쳐지는 것을 산형화서라고 하고요. 대표적인 예로는 알륨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방화서는 아까 설명했듯이, 그러니까 길이는 서로 다른 대에 있지만 위에서는 나란히 피는 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사방으로 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삼방화서를 금방 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화색의 표현 색소인데요. 꽃의 그 화색을 결정하는 것은 그 색소의 어떤 농도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카로티노이드계가 있고요. 안토시안계가 있고 플라보노이드, 그리고 베타레인계가 있는데, 베타레인계에서 나타내는 그 색소는 보통 선인장류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로티노이드나 이런 것은 녹황색
을 나타내고요. 그다음 플라보노이드는 색소에 따라서 흰색이나 빨강색, 청색 등을 나타내는데 이 화색도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공부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잎의 그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형태를 보면은 잎의 형태는 그 대생과 그 다음에 호생, 윤생, 속생 이렇게 나눠지게 됐는데요. 대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마주보고 나는 그 잎의 차례를 말을 합니다. 그리고 호생이라는 것은 하나씩 엇갈려서 나는 것을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윤생이라는 것은 돌려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돌려가지고 난 그러한 잎의 그 차례를 윤생이라고 하고요. 솔잎처럼 이렇게 한 가지에 잔잔한 그 잎이 붙어 있는 것을 속생이라고 합니다. 그림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대생을 보세요. 대생은 꽃잎이 어때요? 잎이 마주보고 있죠. 이렇게 두 장씩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반해서 호생은 한쪽이 서로 이렇게 일괄적으로 엇갈려서 피우고 있습니다. 이것을 호생이라고 하고요. 윤생은 이렇게 마주 나기에서 모두 네 쪽이나 아니면 둥글게 같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윤생은 돌려나기라고도 말을 합니다. 속생은 아까 얘기했지만 솔잎 같은 거를 침엽수 같은 건 다 속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림은 지금 잎이 굉장히 단풍잎처럼 넓게 그려져 있지만 솔가지 잎처럼 가늘게 붙어 있는 것이 이제 속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이용 가치가 있는 것인 줄기하고 이제 열매가 있는데요. 줄기는 보통 우리가 어떤 그 꽃의 그 줄기가 뭐 이렇게 기어오른다든지 무엇을 감아간다든지 이런 거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열매 같은 거는 그 색상이나 그 잘 자란 그 형태에 의해서 화훼 장식에 이용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시험 문제 이렇게 풀어요를 같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페이지 37쪽이 되겠습니다. 자, 01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잎의 구조와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번, 잎은 광합성 작용을 하는 주된 기관이다. 어때요? 잎에서 광합성 작용을 하죠. 햇볕을 받아서. 이것은 맞습니다. 나번, 잎의 관다발과 이것을 둘러싼 부분을 잎맥이라고 하고, 잎맥은 잎 속의 물질이 이동하는 부분이다 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맞죠. 답번은 잎맥은 보통 주맥과 견맥, 가는 맥으로 구분한다 라고 했는데 본문 내용에서는 좀 없는 부분이지만 이것도 맞습니다. 라번, 여러 개의 엽신이 깃털 모양으로 배열된 잎을 장상복엽이라고 한다 하는데 라번이 틀린 답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여러 개의 엽신이 깃털 모양으로 된 거는 우상복엽이라고 합니다. 장상복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손바닥 장자를 써서 장상은 단풍잎처럼 생긴 것, 손바닥처럼 넓적하게 생긴 것을 장상복엽이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틀린 것은 잎의 구조와 형태가 틀린 것은 지금 라번, 여러 개의 엽신이 깃털 모양으로 있는 것은 우상복엽인데 장상복엽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답입니다. 자, 다음은 2번을 보겠습니다. 잎보다 먼저 피는 식물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에는 보면은 어떤 거는 잎이 먼저 피고요. 어떤 것은 꽃이 먼저 피는 것도 있는데요. 가, 회양목, 나, 모란, 다, 산수유, 라, 배롱나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산수유가 먼저 꽃이 피어요. 그래서 잎보다 꽃이 먼저 봄에 이른 봄에 보면은 우리가 산수유가 노랗게 개나리처럼 어찌 보면 개나리보다 먼저 피거든요. 그러니까 마른 가지에 노랗게 먼저 꽃이 피고 난 다음에 잎이 이렇게 피는 게 있어요. 이것이 산수유인데 나중에는 열매까지 관상용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잎이 먼저 나고 꽃이 나중에 피는데 먼저 꽃이 피는 것은 산수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험 문제를 풀어봤고요. 다음은 화훼 식물의 용도를 이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그 화훼 장식이 어디에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
주거용으로 이제 꽃장식이 생활 공간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사무실 같은데, 주거 안에서도 사무실 같은데 보면은 지금도 여기에 보면 사무실뿐만 아니라 이 스튜디오 안에도 꽃장식이 제 앞에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 벽면에 그 꽃장식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감상용, 장식용으로 생활용 속으로 들어온 거겠죠. 다음은 이제 축하용이 되겠습니다. 축하용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졸업이나 아니면 입학이나 이러한 그 꽃다발이 되겠는데, 그 꽃다발만큼인 이렇게 우리가 꽃장식에 많이 의미 있게 쓰는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으죠. 유치원 입학부터 시작해서 생일, 결혼기념일 모든 일에 꽃다발이 아주 중요한 그 꽃장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애도용이 되겠는데요. 애도용에는 우리도 이제 화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관장식, 뭐 영정장식,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애도용으로도 많이 그 추모용으로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우리나라에서는 영정용이 많이 흔한데요. 외국에서는 관장식이 굉장히 교회에서 그 장례를 치르기 때문에 교회의 그 관장식을 그 꽃장식으로 아주 크게 들어갑니다. 어찌 보면 결혼식보다 더 많이 그 애도용으로다가 꽃장식이 많이 활용되는 것이 이 애도용입니다. 다음은 디스플레이용입니다. 자, 디스플레이용은 우리가 이제 어찌 보면은 어떤 상점이라든지 요즘에 쇼윈도, 이렇게 백화점 이런 데 보면은 사람들의 시선을 이끌기 위해서 장식용으로, 디스플레이는 장식이란 뜻이죠. 디스플레이용으로 그 상점을 이렇게 주목을 할 수 있게끔 장식하는 게 이제 일반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은 뭐 크리스마스 장식이다, 이런 것들이 계절적으로 들어와 있고요. 아무튼 어떠한 그 장식의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디스플레이 장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작품 전시용까지도 쓰이고 있죠. 그래서 이 화해의 용도가 작품 전시용으로는 이제 그동안에도 많이 써왔지만 뭐 요즘에는 이제 그 화해 장식이 대학원이나 박사과정에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학위 청구 전에도 많이 쓰이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홍보나 아이디어 같은 거를 공유할 때도 이 작품 전시처럼 화해 장식이 꼭 필요한 그러한 장식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식장 장식용이에요. 식장 장식용도 그 애도용 못지않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결혼식장에 굉장히 많은 돈을 드리고 있죠. 따를 때는 꽃장식을 쓰지 않다가도 식장 장식용으로는 부케로부터 아니면 결혼식장 꾸미는데 단상 장식, 뭐 아니면 들어가는 입구 장식, 뭐 탁상 장식까지, 아니면 또 연회종 장식까지도 다 쓸 수 있는 것이 이제 식장 장식용인데요. 요것이 있고 이제 보통 이제 행사할 때 어떤 파티라든지 아니면 뭐 돌잔치라든지 아니면 회가변이라든지 이러한 그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갖고 있는 곳에 꽃이 빠지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는 뭐 요람에서 무덤에까지 이런 말을 가지고 그 전에 작품 발표에도 많이 하고 했는데, 정말 사람이 태어날 때도 꽃이 이제 축하용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죽을 때, 그러니까 사망을 할 때도 애도용으로 꽃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지만 그 오는 것을 축하해주고 가는 것을 애도하는 것은 꽃으로만 표현될 수 있는 특별한 그러한 그 기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이제 하나의 그 꽃장식의 용도를 또 살펴봤고요. 또 시험 문제 이렇게 풀어요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39페이지요. 02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연회장 꽃장식에 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이제 풀으실 때 중요한 거는 맞지 않는 것은, 틀린 것은, 아니면 맞는 것은, 이것에 밑줄을 그으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숙지하셔야지, 어떨 때는 급한 마음에 이것을 반대로 아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답을 틀리곤 하는데, 그런 실수가 없도록 맞지 않는 것은 할 때는 그 내용에 맞지 않는 것을 고르고, 옳은 것을 골라라면 그 내용에 맞는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번. 칵테일 파티일 때는 꽃을 높게 장식해도 된다.
네, 칵테일 파티일 때는 우리가 음식을 다루는 문제가 아니고 서서 보통 파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꽃을 높게 장식해도 됩니다. 자, 4번 테이블 가장자리에 갈란드를 이용하기도 한다. 자, 갈란드라는 것은 꽃잎을 아주 잘게 이렇게 줄기가 없이 엮어서 하기 때문에 테이블 가장자리에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4번 테이블 꽃장식은 음식 놓일 공간을 고려해 장식한다. 당연한 얘기죠. 테이블 꽃 장식은 음식을 놓아야 되기 때문에 꽃이 주가 돼서 장식을 하면 안 되고 항상 음식을 놓을 공간을 남겨놓고 고려해서 장식하는 게 맞습니다. 라번 테이블 꽃 장식을 상대방의 시야에 상관없이 화려하게 장식한다. 이것이 틀리겠죠. 그래서 정답은 라번이 되겠는데요. 테이블 꽃 장식을 할 때는 항상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음식을 먹거나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시야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주 시야보다 높게 장식을 하거나 시야보다 아래에 장식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은 재료 및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꽃장식을 하면 재료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담을 그릇, 어디에다 장식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고정을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어떤 장식물이 들어가서 어떻게 표현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료와 도구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그 재료가 중에는 용기가 있겠죠. 용기에는 화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반, 콤포트, 항아리, 시험관이 있습니다. 우선은 수반이라고 하는 것은 수반이라는 거 물숫자죠. 그릇 반자라는 뜻인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동양 꽃꽂이를 하거나 하면 넓적한 수반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수반이라고 하고 거기에는 그냥 평수반도 있고 콤포트도 있고 높은 항아리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한 그 용기가 있고 시험관이라는 것은 그게 필요치 않은 용기가 필요 없는 그러한 작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워터튜브라서 시험관에 물을 주입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시험관 재료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구조물이 되겠는데요. 구조물도 우리가 그 고정할 수 있는 어떠한 그 지지대로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덩굴 같은 거로다가 프레임을 짜서 지지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철망 같은 거, 때로는 철사 같은 거로도 지지를 하기도 합니다. 자, 장식물을 보겠습니다. 장식물에는 우리가 보면은 액세서리가 요즘에 너무너무 좋은 게 많이 나와 있어요. 무슨 진주 구슬 같은 거를 비롯해서 칼라로 되어 있는 각종의 비드 이런 것들이 뭐 여러 가지 도구들이 나와 있고 때로는 조개비라든지 아니면 그 어떤 장식물에 필요한 나비라든지 이러한 그 소도구들이 너무나 많이 장식물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부활절에 대한 어떤 장식을 한다 그러면 뭐 비둘기라든지 뭐 이러한 상징적인 것을 쓸 수 있게끔 장식물이 화훼시장에 많이 나와 있어서 이런 장식적인 요소로 쓰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것을 다룰 수 있는 이제 도구를 보겠는데요. 도구는 우리가 이제 나이프가 아주 기초적인 그런 거죠. 나이프는 칼을 얘기를 하는데요. 칼은 플로랄 폼을 이렇게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세팅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 절단면이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 핸드타이드 같은 거 했을 때 그 물올림을 좀 빨리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웨스턴 스타일 같은 거는 나이프를 주로 많이 사용하고 우리 동양 꽃꽂이 같은 거는 전지 가위로다가 가위를 많이 쓰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초화류 같은 거는 나이프로 아니면 나무같이 두꺼운 목질화된 것은 전정 가위로 자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뭐 이제 그 또 와이어 중에서도 이제 그 장식 와이어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부케에 사용하는 것은 이제 지철사라고 하는데 지철사가 26번부터 또 18번까지가 있죠. 그래서 또 그 굵기는 앞에 샵 표시를 하는데 그 굵기의 변화는 이제 반비례를 하죠. 굵기와 번호 수는. 그래서 18번 와이어하고 26번 와이어로 봤을 때 26번 와이어는 가늘고 약선이라고 하고 18번 와이어는 강선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와이어에는 요즘에는 그러한 그 기능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장식적인 거로서 칼라 와이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색상을 가지고, 그러니까 감추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어떤 디자인적으로도 쓰이는 그 장식 와이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롤 테이프가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붓기 시험을 보면 프로롤 테이프를 꼭 사용하는 법을 아셔야 되는데, 접착 부분이 되어 있어요. 도포가 되어 있어서 그것을 이제 늘려가면서 이렇게 테이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줄기에 대고 그것을 감아 내려갔을 때 늘려가면서 이렇게 나선형으로 돌려가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프로럴 테이프고 꽃장식에 꼭 필요한 거죠. 그리고 프로랄 폼 테이프라고 있는데요. 프로랄 폼 테이프는 폼을 이렇게 도기에, 화기에 연출할 때는 걸을 데가 없어요. 고정할 때가. 그래서 접착이 있는 프로랄 테이프가 청색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프로랄 폼 테이프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많이 나온 거죠. 케이블 타이. 원래는 어떠한 것을 묶는 용도로 나왔는데 전선 같은 거 묶거나 그런 건데 지금 화해 시장에 나와서 묶음용으로 많이 쓰고 있고요. 도계식이 유행하다 보니까 도계식에는 그 모든 것이 프레임 작업을 묶음을 케이블 타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색상으로 나왔는데 케이블 타이는 묶음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미를 많이 쓰고 있는데 가시 제거기 편리하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글루건이 있습니다. 글루건은 이제 총이죠. 그러니까 핫 글루건이 있고 또 콜드 글루건이 있는데요. 콜드는 이제 부케 생화 같은 거 쓸 때 쓰고요. 핫 글루건은 우리나라에서는 핫 글루를 많이 쓰죠. 그래서 글루건은 글루는 총이라는 뜻이고, 글루는 이제 글루 스틱이 있고 글루건이 있는데 글루건이 총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하나 그 속의 속심을 스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프레이 접착제가 뿌리는 용도가 또 있고요. 생화용 접착제도 있고, 라피아, 막근 같은 게 있습니다. 라피아 같은 거는 천연 야자수 껍데기죠. 그래서 우리가 기능사 시험 볼 때 그 묶음용으로 많이 나오고요. 요즘엔 노끈으로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고정법에서 프로랄 폼이 있습니다. 프로랄 폼은 약간 청색으로 되어 있죠. 녹색을 띄고 있는데 아주 굉장히 가볍죠. 그런 재료를 물에다가 이렇게 띄워서 물을 흡수시킨 다음에 거기에 이제 바구니에 넣고 고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용기에 넣고 이제 프로랄 폼을 고정을 해서 생활을 해서 굉장히 편리한 도구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 바구니를 하거나 아니면 그 어떤 화기를 이용했을 때 프로랄 폼 사용하는 법을 꼭 아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동양 꽃꽂이 할 때는 침봉을 사용을 합니다. 침봉은 많이 보셨죠? 그 다음에 핀 홀더와 픽스가 있는데요. 핀 홀더라는 것은 뭐냐면 껌 재질 같이 좀 이렇게 끈끈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픽스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껌처럼 플라스틱 화기 같은 데 연결하는 건데 지금 그림에 책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브라이드라고 있어요. 이제 새로운 용어 같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떤 장식을 할 때 단상 장식을 하거나 할 때는 이 브라이드를 거꾸로 세워놓고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랄 폼을 위에 그 커버를 세운 플라스틱 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브라이드라고 합니다. 그 외에 코사지 핀 같은 것이 요즘에 간략하게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전에는 코사지를 와이어로 다 감아서 했지만 요즘에는 이런 핀에 바로 글루를 연결해서 꽃을 장식만 하면 아주 코사지가 예쁘게 됩니다. 그 밖에 뭐 벤치, 뭐 니퍼, 드라이버 이런 것들은 이 화해 장식에서 이제는 없어서는 아니 될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재료나 그 식물의 형태, 용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말 화해 장식 부분이 이렇게 많이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어떤 부분에서 어디까지 발전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재료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 재료의 사용 목록이라든지 그 재료의 도구를 잘 살펴서 알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공부 많이 되셨나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